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안티가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안 좋은 의견을 가지신 분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종에게는 이제 18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중 첫째가 그 다음 세종 다음에 왕이 되죠. 문종이 되게 되고, 둘째 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수양대군.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안평대군입니다. 안평대군 같은 경우에는 장남이 아니었고, 그리고 둘째 형이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재능과 욕심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마 형제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정치나 뭐 이런 것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집중했었던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안평대군과 그와 관련된 그림인 몽유도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송설체를 굉장히 잘 썼던 인물이 안평대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설체라는 것은 이제 그 시대 조선 초기에 유행했었던 글씨체고, 이 글씨체를 가장 잘 썼다라고 알려진 인물이 바로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서예, 그림, 모든 문화예술 방면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 안평대군이었습니다. 그러던 안평대군이 이제 가깝게 지내는 인물이 있었는데 안견이라는 인물이었죠. 안견이라는 인물은 궁정 화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국가 행사 같은 것이나 뭐 이런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는, 기록을 하는, 기록화라고 할 수 있겠죠. 기록화를 그리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화가들이 국가의 공무원이죠. 궁정 화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조선 초기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던 안견도 궁정 화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평대군이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길몽. 이게 굉장히 좋은 꿈을 꿨다. 어떤 꿈이었냐면, 동양권에서는 복숭아밭, 여러분들 서유기 이런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손오공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동양권에서는 복숭아밭입니다. 복숭아밭에서 노는 꿈을 꾼 거예요, 안평대군이. 이거는 분명 좋은 꿈이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안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나 어제 완전 대박 꿈 꿨음. 무슨 꿈 꿨음? 복숭아 밭에서 뛰어다니고 장난아님. 오, 좋은 꿈인데 로또나 사. 이 꿈을 그림으로 좀 그려봐. 귀찮은데? 그래도 내가 그려줄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3일 동안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한 그림이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입니다. 안견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이 몽유도원도는 사실 화풍이나 이런 것들은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중국의 화풍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 시절의 곽희의 그림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림들입니다. 그 구조가 중간에 보면 현실 세계에서 이제 꿈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험난한 중간에 관문을 지나서 꿈으로 넘어가는 현실 세계와 꿈의 세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평대군이 보고 우와 박수를 치죠. 대박, 너무 잘 그렸어, 마음에 들어. 그 옆에 시제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위와 그런 배경들,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에 대한 소감을 쭉, 그림에 대한 설명을 쭉 씁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와 그리고 왕자의 꿈 얘기를 그렸으니까 얼마나 화제가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많은 선비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그 옆에 감상평을 남기게 됩니다. 감상평을 이 그림 대박 좋음, 됐나 잘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상평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게 데스노트예요, 데스노트. 수양대군이 결국은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평소 안평대군에 대해서 세종도 그렇고 그 형이었었던 문종도 그렇고 오히려 둘째인 수양대군보다 셋째인 안평대군을 훨씬 더 재능과 더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아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은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안평대군을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세조
대군가 이제 죽이게 됩니다.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다뤘던 이 몽유도 원도를 보니까 그 옆에 이름을 다 써놨네, 친한 애들. 그러면 얘네들 다 잡아서 얘네들도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몽유도 원도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뭐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림을 감상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일본 지금 덴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수장되어 있는데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진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신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우리가 자료를 검색하면 쉽게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일본에 있는 작품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대중들에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안견은 이 몽유도 원도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풍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이제 자기화해서 산수화도 우리만의 산수화의 형태를 그려냅니다. 조선 시대가 성리학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리학을 표현한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을 그려냈던 사람이 안견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난 화가와 안평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